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 이 당선자 신분으로 명태균 씨와 통화했던 그 대목, 과연 이 당선인의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남아 있는데요. 녹취 들어보시죠. 자, 이 녹취를 두고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해명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선 명 씨가 김영선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공천 관련 보고를 당시에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라는 반박도 냈습니다. 자,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요. 윤상현 공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들고 간 적 없다.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 윤 당선인은 공관위 보고받는 줄도 몰라.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고 있다라며 공천 개입 의혹엔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실 해명에는 불쾌감을 나타내는 상황이군요. 자,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녹취록에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공관위에서 가져왔던데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공관위에서 당선자한테 그걸 왜 가져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의원님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명태균 씨한테 윤상현 의원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했다. 그런데 저는 김 여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화할 수가 없어요. 통화한 기억 자체가 없어요. 저는 김 여사가 저한테 그거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수인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한 이제 공천 개입이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매우 명확한데,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 수사팀장이셨던 게, 그리고 공천 개입 문제에 있어서 바로 징역 8년을 구형하셨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계셨던 이제 서울지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그 원심 공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담당을 했고요. 이 두 분은 누구보다도 이 공천 개입 문제가 어떠한 루트로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당사자, 그 해당 검사로서 잘 알고 계신데, 이거를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손바닥으로 이제 태양을 가리는 거고. 그래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또 하나 좀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윤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에 이어서 인적산중인데,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계속 덮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경선 이후에 명태균과 연락 끊었다 하셨는데, 또 대통령실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체도 소통이 안 되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전혀 이제 이러한 공천 개입, 본인이 징역 8년까지 구형한 사안에 대해서,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런 거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회피하고 책임 없다고 한다? 또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과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전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들 쫄짱부처럼 행동을 해요. 내 탓 아니야. 네 탓이잖아. 나는 잘 모르겠어. 발 빼고 있는 형국들. 이런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발 빼고 있는 쫄짱부 같은 행동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와, 국민의힘 너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정말 박수치고 응원한다라고 과연 하실지, 오직 정치는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가시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공천 개입이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자, 대통령실에서 또 강하게 반박해요.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하도 그래서 말한 건데,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관위에서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육성을 보면 보고를 하길래 그에 대해서 대선 때 기한 바도 있으니까 김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당선인 때는 이미 비서실 체제가
굳건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보고를 했을 수도 있죠. 누구누구가 공천 신청을 했고 여기에서 누구누구가 겨루고 있다. 근데 김영선 의원과 다른 후보자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니 나는 김영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었던 분은 기존에 이미 이준석 전 대표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이미 그 전부터 예.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녹취록 판문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그랬고 윤상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자신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진술 내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정도의 선에서 그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공천에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공천이 결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개입을 했다,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과연 당선인이 이 정당의 당원으로서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나는 누구가 공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불법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그 말씀하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한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 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이 불법 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 전체가 선거 기획을 지휘하거나 선거 기획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그 행위로서 처벌받은 것이지 공천에 의견을 냈다고 해서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를 기획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래서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당선시켜야 되겠다 해서 정무수석도 동원하고 비서실장도 동원하고 정책수석도 동원하고 해서 공약도 만들어주고 또 수사 사건도 중단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선거 기획에 관여하는 경우 이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특정 정당 즉 열린우리당의 그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투표 동료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행위인데 이 공천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그 당시의 후보자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견 진술이자 의견 개진이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처벌 근거는 없어요. 선거 기획 행위도 아니고 득표활동 행위도 하고 그리고 경선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선이 없었어요. 그냥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정하는데 우리 당 후보자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개입하는 행위 그 정도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에도 단순한 의견 개진 내지 의견 진술의 경우에는 무방하다라고 오히려 나오는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는데 저는 공천에 개입한 것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특히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행위가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즉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하는 정상적인 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서 제가 도덕적으로 내지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죠. 정치적인 판단, 평가 그리고 야당의 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불법행위다. 이건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첫째 하나가 공천 개입이 과연 불법이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탄핵을 또 문제 삼는다면 재직중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안이 없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현 최고위원의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논란은 대통령실의 어떤 기존 입장과 사실관계 내용이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금 해명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도 안 받고 통화한 적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쉬운 것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대응이 지금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죠. 예. 가령 뭐 실제로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왜 뭐 시점의 문제 예컨대 뭐 당선자 시절 취임 전이라서 상관없다. 실제로 의견 개진은 상관이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실제로 최소한 당에서 대통령실이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의견 개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문제가 없더라든지 이렇게 일관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앞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뒤연 때는 보고받은 걸 전제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뭐 당선 말하는 취임 전이라서 문제가 없거나 이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거나 의견 개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속 해명이 지금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아주 말끔한 깨끗한 해명을 하고 있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런 거고 지금 계속 연이어 그걸 방금 전수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앞에 얘기한 것에 반대되는 녹취가 까여지면 그게 돼서 또 한 번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야당의 대변인이라면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대변은 대통령실 논평인 거예요. 대통령이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자면 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그런 논평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대통령실다운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본질은 이건데 김우식 교수님, 예. 두 가지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뭐 엄청난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른바 이 명태균이 했던 여론조사들, 그 여론조사들의 이제 비용을 이른바 김영선 의원의 공천으로 되돌려 받았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반면 이 대통령실에서는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이제 영부인과의 명태균과의 관계가 있고 명태균이 김영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냥 당선인 신분이라 그냥 명태균 듣기 좋게 대충 둘러댔다. 공천은 관여한 바 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데 김무식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공개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참 저도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금 이전에 명태균 게이트와 좀 차원이 달리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명태균이 자기를 과장하고 허장성세하기 위해서 경남 지역을 무대로 해서 했던 정치 브로커 역할을 중앙 무대에 와서 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김건희 여사 보고 제발 좀 제가 항상 오지랖 좀 그만 떠시라.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당대표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놔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3대 해법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저 사건은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심각하게 저희들로서는 지금 난감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저희 생각했어요. 김건희 여사 저도 그때 선대위 돼서 캠프 있었기 때문에 여사와의 관계를 제가 알죠. 그러면 여사가 뭐 이러저러하게 소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하고 오지랖 넓게 소통을 했던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법적 처리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고 민심이 들끓으니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 녹취는 대통령이 튀어나온 겁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천 개입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개입이냐 아니냐 이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뭐 만약에 강제수사 돌입하면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요. 그전에 명태균하고 강혜경과의 진실 게임에서는 우리가 계속 방어를 어떻게 했냐면 저도 패널에 나와서 이건 강혜경이 전해들은 이야기다.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야기다 생각했어요. 3자 이야기니까 이건 신빙성이 없다 했는데 명태균이 틀어준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저게 지금 명태균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자기가 과시하게 해서 스피커폰으로 틀어준 걸 제3자가 녹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 질이 안 좋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명태균이 저런 대통령하고 실제 통화했던 내용을 여기저기서 많이 틀어줬구나.
있구나 이게. 그리고 이걸 그러면 저거 하나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어제 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측면하고 명태균이 직접 녹취한 파일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여기저기서 실제로 스피커폰으로 많이 틀어줬구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말 하지하책입니다. 왜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내놓습니까?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이야기 내놓을 때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그게 결국 다 탄핵됐잖아요. 2번밖에 만난 게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경선 이후는 안 봤다고 그랬는데 2번 이상 만난 게 확인이 됐고 경선 이후에도 어제 통화한 게 나와버림으로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탄핵돼 버린 겁니다. 근데 어제 또 내놨어요. 저걸 또 어떻게 믿죠?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모든 걸 다 취합해 본 다음에 늦게 내놔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나오면 그 입장 하나로 우리 여권 전체는 정리가 돼야 돼요. 아, 이거만 맞다. 이거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난감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른바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공천 개입 의혹일 텐데 사실 당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공천을 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 공천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저때 당시에 공천이 김명선 의원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당이 좀 반박하면 안 됩니까? 공개해서? 그것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기존에 여러 번 그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이 대통령 당선인이 부탁을 했다 내지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알렸다라는 것이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도 그때 당시에 어떤 전화를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저도 몇 번 그 방문을 했었지만 얼마나 많은 보고와 전화나 또 개인적인 인연으로 답변하는 그런 일이 많았을지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당은 더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명태균 씨 근처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도 많지 않았던 분이 결국에 공천 가능성이 많지 않았던 분이 공천을 받아서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자신이 전체 의원들의 순위에서 꼴찌가 되어서 컷오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공천 과정을 도와줬다는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메시지 이것을 폭로해서 개혁신당에 공을 세우고 비례대표 의원이 되려고 했던 그 파렴치한 이 배신 행위를 하고 있었고 명태균 씨야 말할 바가 못 되죠. 음성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의 은혜로 삼켰다고 해놓고 2년 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폭로를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의 인질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강혜경 씨라는 사람, 명태균 씨와 고용관계에 있었던가 또는 김영선 의원의 비서로 있었던 사람이 또 몇천 건의 녹음을 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국회까지 와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등장한 것은요, 얼굴 없는 또 사람이에요. 이게 운전기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연구소 그 법적인 대표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도 지금 새로운 더군다나 대통령의
음성을 지금 폭로하는 지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정말 이 사건, 이것은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죠.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는 평생에 은혜로 알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김건희 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온갖 속된 말을 다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심은커녕 정말 뒷골목 시정 잡배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마구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통령도 놀랐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스스로도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응을 막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까지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뭐 불법이 아니다,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다.